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클린이란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구산하기 류순이란 작가님은요, 2015년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해요. 저는 그때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찾아보다가 마음 챙김을 좀 잘 알려주는 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 책이 이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란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사고 되게 유익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이렇게 구매해서 먼저 읽어보고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인생책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전혀 이 말을 되게 좋아하고 또 자주 떠올리는 편이에요. 살면서. 왜냐면요. 그게 이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바꿨냐? 그전에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좀 안 좋은 얘기를 제 면전에 했다라고 하면 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요, 같이 화를 낸다거나 맞받아친다거나 지지 않으려고 막 반박하고 변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잠시의 생각도 갖지 않고. 근데 이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죠.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내가 지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길래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보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나에게 욕을 하면 당연히 화라는 감정은 뿜어져 나온다 라고 믿는 사람과 화를 내고 그리고 말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주어진 자극과 내가 하는 그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나는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 둘 간의 그런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자에게는요, 되게 짜증나는 일과 스트레스 받는 일만 계속 생길 거고요. 후자의 사람은 점점 좋은 일만,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만 생길지도 몰라요, 진짜. 그동안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내뿜을 일들만 생겼다고 하면 생각 하나 바꿈으로써 인해서 조금은 더 뭐랄까요, 더 한결 나은 삶들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책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두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의 진행 방향 바로 앞으로 불빛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전을 칩니다. 이 배로, 이 불빛으로. 내가 지나가야 하니까 비켜달라 라고 무전을 쳐요. 근데요, 이 불빛에서 돌아오는 그 무전을 받고 무전을 친 배가 당연하게 돌아서 갑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돌아서 가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배라고 생각했었던 길을 막고 있는 불빛이 사실은 배가 아니라 등대였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돌아서 가야겠죠? 뭐 짜증도 나지도 않고, 왜 처음엔 짜증났었을 거예요. 이게 등대인지 몰랐으니까. 배라고 생각했으니까. 왜 내 앞길을 막고 그래? 라고 생각했던 게, 등대라는 걸 알고서는 화가 나는 일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함으로써 인해서 자연적으로 화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현실에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뭐 다 적처럼 느껴졌다면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도 그래요. 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좀 일어나는 여러 탐욕과 분노, 그리고 망상 같은 그런 감정 반응들을 알아차리고서 그걸 멈추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지도 모르면 멈출 수 없다. 우리가 그걸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멈추려는 노력을 할 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되게 쉽게 쓰여서 읽기가 좀 쉬웠어요. 실천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읽기는 참 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여러 번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마음속에 좀 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고, 욕망들, 욕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비워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불안이나 우울 등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어요. 위로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방법들, 그런 것도 제시하고 있고요. 괜찮았어요, 저는. 한번 들어보시고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대로 풀리는 법이 없죠.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는 이미 마음이 얼룩져 있기 때문이에요. 조바심이나 초조함, 불안감, 과거에 대한 후회, 열등감,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잡념 같은 것들을, 그런 걸 떠안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마음의 얼룩들을 씻어낼 수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답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인즉슨 이제부터 이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그렇게 찾아 나가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에 다가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라는 뜻이 됩니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일단 멈춘다. 둘째, 이미 생겨나 있는 마음의 얼룩을 씻어낸다. 셋째, 씻어낸 마음 위에 올바른 사고를 올려둔다.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밟는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얼룩이 없는 마음, 괴로움을 떠안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면 분명 가뿐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요, 잠시 뒤에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보충해두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 올바른 사고를 올려둔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아무 의미도 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 라는 뜻이 아니에요. 확실한 정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올바른 사고, 즉 목적에 따라 절차를 세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무엇으로 내 인생을 긍정해야 하는가 하는 커다란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을 내지 못한다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마음 바꾸기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얼룩져 있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냐고 저기 물을 수도 있을 테죠. 하지만 붓다의 지혜를 빌리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마음을 씻는 일이 정말로 가능하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동시에 이제까지 답을 찾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를 위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먼저 쓸데없는 마음을 멈추는 방법, 그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사이에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의 얼룩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분노와 걱정, 압박감, 후회와 콤플렉스 같은 모든 편치 않은 생각들이 이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얼룩들입니다. 이것들을 멈추려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어떤 시점에 쓸데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 나아가 마음의 얼룩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면 멈추는 것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일찍이 인도의 현자 붓다는 사람의 마음을 불꽃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마음은 보는 것에 반응해 불타고, 소리에 반응해 불타고, 냄새, 맛, 접하는 모든 것에 반응해 불타고 있다. 탐욕과 분노와 망상이라는 불꽃을 내며 불타고 있다. 온갖 고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붓다가 말하는 타오르는 불이란 건요, 자극을 접해 반응하는 마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른 것입니다. 자극에는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외부 자극과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인 내부 자극이 있습니다. 그런 자극들에 일단 반응하면 마음은 다른 자극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일에도 또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에도 화를 막 내거나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논리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기분 전환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최초의 반응이 만들어낸 쓸데없고 지나친 반응입니다.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이 마음은 불이 번져가듯 다른 재료를 찾아내 또 불을 피울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은 항상 타오르게 되겠죠. 그 불꽃이 결국 괴로움이 된다고 붓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붓다의 비유를 괴로움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과정으로 한번 체계화시켜 볼까요? 인간의 마음은 다음에 5단계를 거쳐 괴로움으로 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본인이 지각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고뇌뿐 아니라 막연히 기분이 답답하거나 침착하지 못한 심리 상태도 포함합니다. 1단계, 의식이란 에너지가 생긴다. 2단계, 외부의 자극을 접한다. 3단계, 반응한다. 4단계, 결생한다. 5단계, 집착한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온 이 표현들은요, 모두 핵심 키워드이니 꼭 기억해 둡시다. 먼저 1단계의 의식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는 마음에 흘러넘치는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의식이란 에너지는 늘 뭔가를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만족을 얻을 수는 없죠. 설령 만족을 얻더라도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식이란 에너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갈증을 느끼죠. 불교에서는 이처럼 목마른 의식 상태를 가리켜 갈래라고 부릅니다. 한편 의식은 평소 활동의 전반적인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능숙하게 잘 사용하면 살아가는 의욕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의식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가 바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자극을 접하면요, 거의 동시에 반응이 생겨납니다. 자극을 접하지 않으면 반응할 일도 없고 괴로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나 잡념을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자극, 그것들은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멈추지 않는 의식의 기세에 휩쓸려 무심코 자극을 바라고 맙니다. 그러면 즉시 마음에 쓸데없는 움직임이 생겨나요. 이러한 흐름들을 멈추기 위해 의식이란 에너지를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는 습관, 그걸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극을 접하면 반응하고 즉각 결생해서 집착이란 마음 상태에 이르곤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반응함으로써 감정이 생겨나 기억에 새겨지고 그것이 고집과 응어리로 느껴지는 거죠. 일상의 스트레스나 불쾌했던 과거의 기억, 불안 같은 것과 우울, 그런 마음 상태는 결생과 집착 단계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얼룩이 이 단계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의식으로 시작해 집착으로 이르는 마음은 거의 한순간에 일어나요. 깨달았을 땐 이미 화를 내고 있고 과거에 끌려다니고 있고 쓸데없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얼룩져 버린 상태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요즘 좀 초조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 괴로워. 하고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때가 되어서야 겨우 괴로움을 지각하게 되죠. 붓다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불꽃을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붓다라면 여러분에게 빨리 깨달으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정돈되어 있나요? 상쾌한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만을 생각해 앞으로 나아가는 양질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불타고 있는 삶 밖에 모르고 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타오르는 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게으름과 죄까지 모두 마음에 쌓아놓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방안이 게으름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즐겁지가 않겠죠. 재투성이가 되어 공기도 쾌적하지 않을 테고 얼룩진 창으로는 바깥 경치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자극들에 선동되어서 무방비로 반응하고 어느샌가 집착이 되어버린 마음이 쓸데없는 감정과 그런 사고들로 가득 찬다면 정말 쾌적하게 살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얼룩진 마음으로는 이 기나긴 인생을 살아간들 성과도 그리고 행복도 깨달음도 있을 리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요, 이쯤에서 한번 인생의 방향 전환을 좀 도모해 봅시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마음에서 차분해지는 마음으로, 얼룩져 있는 마음에서 조금은 투명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쓸데없는 자극들은 쫓지 말고 자극을 접해도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더라도 집착을 남기지 않는 거. 되도록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일과 소중한 일에만 마음을 사용하는 쪽으로요. 말하자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상쾌함과 삶을 긍정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며 그런 삶으로 방향키를 크게 꺾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러한 인생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불교 세계에서는 예로부터 이를 청정심이라고 부르며 꽤나 중시해 왔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마음, 매사를 잘 통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향해 매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련해 나가는 것, 그것을 세심이라고 부르며 하루하루가 수행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자문한 적은 많아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걸로 됐어 라고 생각했던 적은 별로 없지 않나요? 맞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샌가 자문하는 일조차 포기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며 하루하루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뭔가가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을 돌이켜보면요, 일상의 괴로움을 줄이고 멈출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자극을 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집착을 씻어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상당히 가볍고 상쾌해질 거예요. 여기에 붓다의 지혜에서 비롯된 올바른 사고, 즉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법을 익힐 수 있다면 과거에 답을 내지 못했던 그런 괴로움들에도 답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래도 괜찮을까? 했던 불안도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확신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곧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생 자체가 상쾌하고 확 트인 하늘처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새로운 인생을 향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르는 길을 나타낸 표현이 바로 마음을 씻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이 다양한 기술을 따른다면요, 마음이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에도 자기 힘으로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붓다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의 흔들림은 멈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더럽히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작업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뒤덮인 마음 상태를 깨달아라. 그리고 자각하라. 이렇게 얼룩진 마음으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대로 언제까지나 괴로움의 연쇄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음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출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죠.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는 올바른 이해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계속될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올바른 이해는 붓다가 가장 가치를 둔 마음의 능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 역시 올바른 이해 중 하나죠. 이 이해가 기반으로 잡혀 있어야 애초에 자극 자체를 멀리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결생하고 말았구나. 집착이 남아있어 좋은 정신 상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주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란 건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라고 의식한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자각한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는 일을 시작한다 라고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벨에 이름을 적어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외부인이 되어 자기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적인 라벨링 방법은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 확인하고,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옷을 입는다, 손을 뻗는다, 뻗고 있다, 오른팔을 넣는다, 넣었다, 왼팔을 넣는다, 넣었다 같은 식입니다. 바깥을 걸을 때는 그래 지금부터 걷는다,
나는 걷고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신호를 본다. 멈춘다. 서 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바로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 라벨링에 익숙해졌다면 시험 삼아 5분 동안 나는 뭘 하고 있다 하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이나 식사를 준비하는 것 등의 몸을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일단 방 정리라면 물건을 잡는다, 옮긴다, 놓는다 정도의 단순한 라벨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세요. 제대로 했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텐데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실 확인에는 적지 않은 주의력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샌가 확인에서 멀어져 침묵하고 맙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단순한 이 사실조차 계속해서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평소에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잘 빠지고 굉장히 주의력이 산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지금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선명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침울해지는 마음의 얼룩을 한층 더 키우게 돼요. 그러니 하루에 몇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라벨링 모드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외에는 항상 말로 확인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어를 다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걸 했다, 다음 할 건 어떤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각하는 것, 즉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싣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점차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선명해졌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정말 상쾌한 일이죠. 모든 괴로움은 세 가지 반응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라벨링을 바깥이 아닌 안쪽, 즉 나의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고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날 거예요. 먼저 다음에 세 가지 단어로 마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탐욕, 욕구가 과잉인 상태,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분노, 불쾌를 느끼는 상태, 화가 지금 치솟고 있다 라는 사실을 자각한다. 망상, 머릿속에 단어, 소리, 영상이 떠도는 상태, 망상하고 있다 라고 이해한다. 이 세 가지를 꼽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되는 괴로움이라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응은 이 세 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괴로움을 동반하는 3대 반응이라고 하여 번뇌 또는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800만 화소의 TV 화면도 기본적으로는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만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만약 TV에서 그 3원색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화면의 색감이 달라질 거예요. 3원색이 전부 사라지면 화면은 꺼지고 말 겁니다.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탐욕과 분노, 망상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이 고뇌가 줄어들고 단순해지고 이윽고 해소가 될 겁니다. 명상이나 좌선,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반응들을 줄여나가는 훈련이에요. 세 가지 반응이 사라진 마음을 불교에서는 정적 혹은 청정심, 즉 깨끗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괴로움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그리고 그것에 맞서지도 말고 먼저 이 세 가지 반응을 줄여보자 하고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렇게만 해도 사라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진정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반응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아까 말했던 라벨링입니다. 그래, 이건 탐욕이야. 이거는 분노야. 이건 망상이야. 라고 확실하게 지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은 사라지는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응과 이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의식을 말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요. 그동안 반응에 사용하던 의식의 양이 줄어드니까 괴로움도 해소된다는 원리예요. 그런 한편으로는 라벨링을 하면 참 쓸데없이 반응을 해서 분노가 증폭되는 것 같아 라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는요, 자기 말에 반응해서 스스로 새로운 분노를 결생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저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 뿐이다. 그 말에 반응해서 쓸데없이 분노가 솟아난 것 뿐이야. 라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다. 라고 그저 차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마음에 대한 라벨링은 생각을 늘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마음의 지금 상태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일 뿐입니다. 아마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만 처음에는 이 괴로움의 종류가 탐욕인지 혹은 분노인지 망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세 가지 반응이 평상시 어떤 형태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말로 표현하며 이해해봐요. 여러분이 평소에 떠안고 있는 그 초조함과 응어리의 정체가 아마 서서히 보이게 될 겁니다.
탐욕과 분노와 망상이라는 괴로움의 근원을 깨친 자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건너기 힘들었던 마음의 거센 물살을 뛰어넘었으니 두 번 다시 농락당할 일은 없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망상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동반하는 그 반응을 일반적으로 탐, 진, 치의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욕, 분노, 망상 순으로 나열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망상을 다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상이야말로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망상만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됐다고 해도 정말 무방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망상이란 건요, 뭔가를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등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생각이 바로 망상에 해당되죠. 그러면 업무나 공부로 머리를 쓰는 것도 망상이냐? 라고 묻는다면 반응의 종류로 따지면 그것 또한 망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망상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후자를 불교에서는 올바른 사고라고 부릅니다.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걸 말하죠. 우리가 씻어내야 할 대상은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그런 무의미한 망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뜻하죠. 나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는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잡념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를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판단한다. 왜 우리는 이런 망상들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건요, 바로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제한도 없습니다. 혼자서든 누구와 같이 있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심지어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망상들이 마음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티끌 같던 망상도 한없이 반복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기 때문이죠. 망상이 마음을 모두 점령하면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서 또 다른 망상이나 혹은 감정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 당시의 괴로운 감정이 살아나요. 나 그때 실패했지. 난 능력이 없어. 같은 생각이 솟구치면 그 망상에 마음이 반응해서 한층 더 침울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망상도 같은 방식으로 마음은 반응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거나 그렇게 나약해지거나 난 안 될 거야 하면서 포기하는 건 부정적인 망상에 마음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마 망상에 반응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와 미래, 타인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온종일 망상을 해서 분노, 적대감, 의심과 두려움 같은 마음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확 바꾸고 싶다면 이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런 망상을 모두 씻어내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망상을 라벨링해야 한다는 점, 그 점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스스로 아, 나 지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서 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난 지금 망상을 한 거구나 하고 자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서 있지, 걷고 있지, 숨 쉬고 있지, 일을 하고 있지 하고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어렵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상의 상태를 자각할 수 있으면요, 부정적인 믿음이나 잡념투성이었던 상태로부터 쑥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망상이 줄어들면 그토록 굳어있던 고뇌도 녹아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클린 읽어봤습니다. 나쁜 감정을 씻어내고 좋은 감정을 채우는 마음혁명. 되게 뭐랄까요? 책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봐, 너의 그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읽혔어요. 네, 쉽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라벨링 같은 방법도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하철을 향해서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죠. 저녁은 뭐 먹지? 이따가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죠. 걸으면서. 또 지나간 추억이 담긴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과거를 곱씹고, 또 그때 과거를 곱씹다가 그때 후회되는 일을 생각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할걸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게 되게 쉬워요.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고, 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도 망상인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신기한 게, 컴퓨터로 유튜브 그 메인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10초 전에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킨 거거든요. 근데 메인 페이지를 딱 보면, 와, 이거 뭐지? 이 하나둘 훑어보다 보면 내가 왜 여기에 뭘 알아보려고 왔는지 까먹게 돼요. 까먹게 되고 재밌는 영상이라 막 찾아보고 있죠. 되게 웃겨요. 그런 것도 다 그런 어떤 자극들에 나의 마음이 반응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원래 이런 재밌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킨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닌데, 나는 뭔가를 검색하려고,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잠깐 유튜브를 킨 건데 그렇게 한 3-4시간이 흘러가 있죠. 그게 결코 저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기 위해서는 조금은 내 마음의 그 상태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내가 어딜 걷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차림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정돈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나쁜 감정을 씻어내고 좋은 감정들을 채우는 마음혁명 클린. 잘 읽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반응하지 않는 연습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그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십만 부 팔렸을 거예요. 그게 2015년도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풀리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마음 챙김이죠. 그거 때문에 이제 나무위키에 검색하다가 그 책을 알게 됐어요. 반응하지 않는 연습. 되게 뒤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구매해서 읽어봤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갈게요. 안녕.